초고속 자율주행차의 신교통수단. 모든 차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되며 차량 출발 시는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다. 상하 좌우가 밀폐된 터널 형태의 조건에서 자율주행차는 4단계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 시간당 10만 8천 명으로 지하철의 2배 수송 용량이 된다. 지하철보다 3배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차들이 순차적으로 정차하고 모든 신도시에서 10여 분 이내에 서울역에 도달할 수 있다. 미래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자율주행차. 세계 유명 회사들이 앞다투어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함이 부족하고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더라도 차가 빨리 달린다든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상도 늦어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즉시 실용화가 가능하며 나아가 교통난 해결의 기반까지 마련한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현재 자율주행 5단계 중 4단계 고도화된 자율주행은 이미 기술이 확립된 상태이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주비티 연구진이 개발한 신기술은 자율주행차가 직진성이 좋은 전용 통로를 통행하도록 설계하여 도심에서 논스톱 100km/시간 이상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실용화를 최초로 성공시킬 예정이다. 대도시 도심에 건설될 전용 통로는 터널 형태로 상하 좌우가 밀폐되어 장애물이 거의 없으므로 자율주행 최종 단계의 5단계가 아닌 4단계 자율주행차를 논스톱 고속으로 운행하게 된다. 도심의 전용 통로에서 수천 대의 자율주행차가 논스톱 100km/시간 이상 고속으로 주행하며 시간당 10만 명 이상을 수송함으로써 도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도 성공한 것이다. 심각한 도시 교통난. 교통난은 해결할 수 없는가? 영원히. 논스탑 시속 108km. 지하철 대신에 도심의 2층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교행 방향을 상층과 하층에 각각 배치하고 도심에서 논스탑 고속으로 고빈도 운행을 하게 된다. 고빈도 운행하던 차들은 지선으로 분기하여 정차하고 승하차하게 된다. 인공지능 컴퓨터로 충돌 및 정체는 사전에 차단한다. 승객들은 병렬 배치된 승강대에서 승차하고 순차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분산된 터미널에서 출발한 차들은 본선으로 모여서 고빈도 운행을 하게 된다. 고속도로의 큰 인터체인지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여 도심 설치가 불가하지만 좌회전이 용이한 구조는 연결로의 큰 회전 반경이 가능하고 2층 도로의 BT는 인터체인지를 20배 이상 소형화할 수 있어 도심 설치가 가능해진다. BT는 도심의 교차로에 딱 들어맞는 마름모 형태의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며 대도시 도심의 넓은 도로를 따라 고가 혹은 지하로 많은 교차로가 있는 2층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큰 회전 반경의 인터체인지는 도심 내 논스톱 고속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BT의 차들은 모두 자율주행차로 운행하게 되며 자율주행차는 도심에서 논스탑 고속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상하 좌우가 밀폐된 터널 형태의 조건에서 자율주행차는 4단계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고 해도 승객은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많이 보급된 후에야 한 가지 기대할 만한 게 있으니 바로 차간거리 단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자율주행차 운행은 도로 용량을 6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공주거리가 짧아 안전거리를 10m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만 운행하는 BT는 대용량 수송이 가능해진다.
2층 도로에는 지하철과 달리 지하철역이 없으므로 논스톱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고속주행 후 고속도로처럼 인터체인지에 연결된 지선의 끝에 설치된 터미널에서 정차 및 승하차를 하게 된다. 목적지에 도착한 자율주행차들은 터미널의 승강대에서 정차 및 승하차를 하게 된다.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는 도심 내에서 고속주행할 수 없지만 BT의 2층 도로에서는 안전하게 고속주행할 수가 있다. 모든 차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되며 차량 출발 시는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다. 목적지가 같은 승객은 5명까지 합승하게 된다. BT는 고속도로와 달리 교행 방향이 상하로 배치되어 설치 면적을 반으로 줄이며 전 구간이 일방로로 구성된다. 지하철이나 경전철은 시간당 30회 이하로만 운행하여 수송량이 부족하고 효율도 낮다. 2층 도로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달리 고빈도 운행이 가능하며 여러 개의 차선을 설치하여 대용량 교통수단이 된다. 2층 도로의 아래층은 지선으로 분기하며 위층은 지선에서 모이는 구조를 보여준다. 여러 지선의 수많은 터미널에서 순차적으로 출발한 차들은 고빈도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 차들은 일정한 속도와 간격으로 주행하게 된다. 터널처럼 상하 좌우가 밀폐되고 장애물이 거의 없는 일방로에서 차들은 고속도로에서처럼 안정적으로 논스톱 고속주행을 하게 된다. 고속도로처럼 시속 108km로 주행한다면 초당 30m를 이동하고 15m 간격으로 운행한다면 초당 2대가 운행되어 3차선에서는 시간당 2만 대 이상이 운행된다. 3차선 곱하기 초당 2대 곱하기 3600초 곱하기 5인승이면 시간당 10만 8천 명으로 지하철의 2배 수송 용량이 된다. 또한 논스톱 시속 108km로 고속 이동하여 지하철보다 3배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인터체인지의 연결로 중 한쪽은 상하가 엇갈리게 연결해야 방향이 맞는다. 시간당 10만 8천 명의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으나 5인승 차 대신 10인승 차를 운행하면 용량은 2배가 되고 운행 간격을 반으로 좁히면 다시 2배가 되어 같은 시설로도 시간당 40만 명까지의 용량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시간당 최대 40만 명의 용량을 채우기에는 승객이 부족할 것이므로 건설되는 도시의 교통량에 맞게 용량을 조절하면 된다. 터미널이나 차량 수는 운영 중에도 수시로 확장하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하며 2층 도로는 연속으로 연장 및 연결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큰 장점은 사고 시 공주거리가 짧아 즉시 제동이 가능하므로 차간 거리를 최소로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들이 일정한 간격과 속도로 주행하여 최고의 승차감을 가질 것이며 모든 승객은 좌석제로 운영되어 편안하면서 쾌적한 이동을 할 수 있다. 고빈도 운행하던 차들은 지선으로 모두 분기 후 감속하여 목적지 터미널에 정차 후 승하차하고 다시 본선으로 되돌아간다. 차가 터미널의 승강대에 정차하면 스크린 도어와 차 문이 열리고 승객이 하차하며 차들은 승객을 태우거나 빈 차인 채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BT의 2층 도로는 다른 노선과 입체 교차하여 연결되며 연속으로 연장할 수 있고 고속도로처럼 어디든지 논스톱 이동하게 된다. 연속 연장 및 확장하면 결국에는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인근 도시까지 모두 연결하게 될 것이다. BT의 2층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도심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지하철 대신에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좋지만 고가 설치도 가능하고 고가 설치는 비용과 기간이 절약된다. 2층 도로는 고속도로의 단점인 접근성 취약과 큰 인터체인지의 단점을 극복하고 도심 설치를 특화한 구조이다. 일정한 속도와 간격으로 주행하는 차들은 너무도 안정적이고 여유가 많다. 차선 간에 안전 칸막이가 설치되고 상하 좌우가 밀폐되면 터널 같은 2층 도로 내에서 주행을 방해할 요인은 거의 없으며 유일한 장애물은 실시간 통신 중인 앞차뿐이다. 아래층은 항상 반대 방향의 차들이 주행 중이다. 러시아워에는 모든 차가 운행하며
한가한 시간에는 주차, 정비, 세차 등을 하게 되며 차들은 항상 승객의 승차를 대기한다. 뷰티의 2층 도로는 도심 넓은 도로의 중앙에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건설하거나 그 지하에 건설하게 된다. 2층 도로의 아래층에서 분기하면 위층에서는 합류하게 되며 분기로가 많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분기, 많은 분기로가 특징인 신교통수단 뷰티. 지선 정차 방식은 본선에서 정차하느라 시간당 30대 이하의 급접인도 운행을 하는 철도나 궤도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으로 이미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구조를 통해 고속주행 및 고빈도 주행을 하고 있다. 인터체인지를 통해 정차할 차와 고속주행할 차가 나뉘며 지선으로 분기한 차들은 각자의 목적지 터미널로 분기하여 정차하고 승객은 하차 혹은 승차를 하게 된다. 터미널은 본선을 향해 여러 개의 승강대가 병렬 배치되어 있어서 연속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순차적으로 정차하고 역시 순차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 차들은 유턴 구간에서 방향을 바꾸어 들어온 도로의 위층 혹은 아래층을 통해 다시 본선으로 나가게 된다. 지하철역과 비교하면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크기의 소형 터미널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교통 발생 지점에 설치된다. 터미널은 4승강대부터 24승강대까지 교통 발생량에 따라 크기를 선정하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로 설치하게 된다. 평면 터미널은 10평 이하의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며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터미널은 지선을 연장하여 접근하기 가장 쉬운 곳, 즉 큰 건물 지하주차장의 엘리베이터 앞이나 아파트 단지에 주로 설치하게 된다. 작은 빌딩은 4개 빌딩당 하나의 터미널을 설치하는 식으로 도심 내 거의 모든 빌딩을 뷰티 교통망에 연결할 수도 있다. 승객은 터미널에 하차 후 연기교통 승용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며 또한 터미널로 다시 갈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갈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자전거, 킥보드, 스쿠터, 카트와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바로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이동하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실현한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 중에 미리 승인을 받은 자가용은 전용 통로를 통과해 어디든지 갈 수도 있다. 자가용 자동차가 궤도를 이용하여 고속 주행하는 기술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주 바람직한 기술이다. 서울 도심 평균 속도가 30km/시간 이하인데 택시, 자가용, 자율주행차 통틀어 자가용으로 논스톱 108km/시간로 달릴 수 있는 기술은 엄청난 기술적 진보라 할 것이다. 대용량 교통 시스템은 지하에 건설한다. 대도시 지하의 2층 도로에서 자동운전 전기차를 운행한다. 뷰티는 수소차를 운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지하의 2층 도로에서 고빈도 운행으로 많은 승객을 운송하게 될 것이다. 초고속 대용량 도시교통 시스템 뷰티의 기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를 도심에 설치하여 논스탑 고속주행이 가능하며 둘째, 고속도로를 2층으로 개량하여 좌회전이 용이해져서 인터체인지를 소형화했다. 셋째, 많은 인터체인지와 많은 터미널을 설치하여 고빈도 운행이 가능해졌으며 넷째, 자율주행차의 운행으로 차간 거리를 축소하여 대용량 교통수단이 되었다. 간단히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도심에 설치하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니 고빈도 운행에 의한 대용량 교통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대용량 교통수단. 뷰티의 터미널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분산 설치되고 지선을 통해 본선과 연결된다. 터널처럼 상하 좌우가 밀폐되고 실시간 통신 중인 앞차 외에 장애물이 거의 없는 일방로에서 15m인 간격을 반으로 줄이면 수송 용량은 2배가 되고
5인승인 차의 정원을 10인승으로 바꾸면 또 2배가 되어 시간당 40만 명까지의 수송도 가능해진다. 용량은 40만 명이 되어도 교통량에 맞게 운영하며 어느 도시든지 교통량보다 여유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용량이 충분하므로 모든 승객에게 좌석을 배정하는 좌석제로 운영하며 고속주행으로 승차 시간이 짧아 1시간에 한 대당 수십 명을 수송할 수 있고 이때의 전기료는 1만 원 이하여서 저렴한 요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사비 2조 원으로 하루에 100만 명을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면 대량 수송으로 수년 내 투자금을 회수하고 큰 수익도 올릴 수 있어서 시간당 30회도 운행을 못하는 다른 교통수단들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며 전 세계 도시로 급속히 확산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 초고속 대용량 신교통수단 BT가 건설되면 도심 교통난은 해소될 것이며 주택난과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도 줄어들 것이며 특히 도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날마다 출퇴근에 고통을 받던 시민들은 편안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하루 약 2시간씩 날마다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터미널은 교통 말색량이 많은 곳 위주로 설치되며 별도의 역사를 건설할 수도 있으나 크기가 작아 큰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며 터미널은 크기와 위치와 설치 시기를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도 터미널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아파트는 역세권 영향으로 가치가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고 건물이나 토지도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에 BT가 건설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여 분에 도달하는 등 모든 신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서울역에 도달할 수 있어서 역세권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BT는 논스톱 고속주행을 통해 많은 교통인구를 신속히 수송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 강변과 자전거 도로의 지하에 메인 라인을 건설하고 일부 구간은 고가로도 건설하여 논스톱 고속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 BT는 교통량이 많은 도시나 교통난이 심한 도시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BT의 지하 건설 깊이는 3에서 30m로 50m 이상 깊이의 지하철보다 위에 건설된다. 시외 지역은 직진도가 좋아 시속 162km로 운행될 예정이며 추후 시내 구간도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시외 구간은 시속 300km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BT는 도심 도로의 지하나 고가 외에도 강, 하천, 공터, 인도, 건물 하부까지도 건설 가능하며 폭 3m의 2차선 궤도는 좁은 골목 깊숙이 지나 교통량이 많은 곳까지 연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BITI.런 즉 BT런을 참조 바라며 이메일 주소는 btcom@korea.com이다. 대용량 교통수단은 3단계로 검증할 수 있다. 1단계 교통량이 많은 곳에 논스톱 고속주행 가능한 시설이 있는가? 2단계 1시간 연속 고빈도 운행하는 차들이 모두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가? 3단계 1시간 이상 고빈도 운행하도록 차들을 연속 출발시킬 수 있는 구조인가? 최근에 로스앤젤레스 도심 지하에 자동차 이동을 위한 터널을 파고 있다고 하지만 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기는 쉽지 않고 특히 정체된 도로로 다시 나오는 구간은 그 정체를 뚫고 나오기가 힘들 것이며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하이퍼루프 나는 차, 자율주행차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실용화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나중에 기술이 완성된다고 해도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BT는 고가도로 혹은 지하차도라서 누구나 즉시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여 도심 교통난 완화를 급격히 주도하게 될 것이다. BT는 이외에도 24시간 승차 대기, 소음 진동 최소, 거의 무료인 택배비, 연속 확장 가능, 자가용의 2층도로 주행 가능 등의 장점으로 전 세계 도시의 교통수단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BT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 보통 몇 킬로죠? 우리 안전속도가? 80 이렇지만 이제 안정성이 보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죠. 이상이 돼. 200km로 달릴 수도 있고 앞에 차와 지금은 100m 뛰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1cm, 2cm로 뛰어서 달릴 수가 있어요.